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습을 조금 화면에 같이 한번 띄워봤어요. 어떨지, 보시기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던 거를 조금 마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조금 안 좋은 기억들이 좀 떠올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요. 이 사기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지인분의 이제 아버님이 당하신 사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은 그렇지만은 특히나 사기 피해자분들은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기 가해자분들은 그게 그렇게 타고났는지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길러진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되게 두껍고 뻔뻔해요. 좀 당당하고. 이 사건 이제 가해자하고도 제가 이제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때 통화하고 나서 느낀 불쾌감이 떠올라가지고 조금 마음이 조금 뭐랄까 디프레스드 된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와요, 항상. 당당하게. 난 잘못한 거 없고, 뭐가 잘못했다는 거냐? 그럼 증거는 있냐? 니들이 지금 말만 하고 지금 오히려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난 당당하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레파토리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아니 우리도 나도 우리 회사도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있다. 아유 변호사가 이렇게 저는 하니까는 나도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랑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다. 나는 너랑은 얘기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건 그래도 결국에는 정의 실현했거든요. 정의 구현했으니까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민사적으로도 배상받게 받았으니까 한번 마저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실 수 있고 또 뭐 방법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미리 마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았는지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빨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식명령이라는 건데요. 근데 그 약식명령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글씨 선이 왜 이렇게 삐뚤어? 잠시만요. 네, 약식명령 이렇게 이제 써있고 이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범죄 사실은 어떤 거는 벌칙이 지어야 돼.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님이 봤을 때 그리고 판사님이 봤을 때에도 뭐 그게 약간은 엄청 무겁지는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 내리시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발부가 되면은 명령이 내려오면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가해자가 여기 이의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된 사건인데요. 그러면은 범죄 사실을 한번 볼까요? 범죄 사실을.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를 사러 갔어요. 차를 사러 가셨어요. 좀 저렴한 차를 보러 가셨는데 좋은 차를 이제 보여주더니 이건 너무 비싼데? 라고 하니까는 이거 내가 원래 보려던 차가 아닌데? 라고 하니까는 선생님 이거는 원래 좋은 차긴 한데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신차 매장 시운전용 차량이고 운행거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라고 하니까는 피해자분들 이제 속아가지고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여기부터가 좀 중요해요.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랑 같이 이제 차를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차 타고 좀 이동하자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가해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동차 경매장에 좀 다녀오겠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온 거죠. 사실은 이제 자동차 경매장에 간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경매장도 없었어요. 근데 마치 자동차 경매장에 돌아온 것처럼 해서 돌아와서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어떤 차를 낙찰받았다는 거죠. 근데 엄청 비싼 차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싼 차를 낙찰받아 왔으니까 이거를 당신이 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저렴한 가격,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피해자가 말씀을 하니까, 그거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경매 수수료다. 경매 수수료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벌떡 뛰시는 거죠.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러 왔는데 무슨 1,000만 원을 내냐, 당장 계약을 취소하라, 이렇게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 시나리오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매장에서 너무나 고액의 차를 낙찰받아 왔으니 돈을 내시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피해자분들은 그런 상황을 처음 당하고 놀라신 마음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 야,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 취소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화도 내시지만 읍소도 많이 해요. 이게 특히 사기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갑과 을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돈을 많이 빌려 줬는데 근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내가 빌려줬는데 돈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 좀 갚아달라고 이제 애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응원하게 되고, 그 연예인 이상민의 채권자들을 보면 이상민한테 막 보약도 보내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사기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이 어쨌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한테 뭐 애원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도 비슷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 큰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취소해달라고 막 읍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근데 가해자들 머릿속에는 이게 다 시나리오가 있었죠. 네. 어떻게 하게 되어 있었냐면, 원래 안 되는데요. 선생님, 뭐 어르신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 아버지 같아가지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방법이 없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네. 사람을 가지고 사실 쥐락펴락 하는 거죠. 그래서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요, 진짜 안 되는 건데 이번만, 그거 취소는 원래 안 되는데 그거 낙찰대금 60%만 내세요. 그러면 다른 승용차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퉁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짜여져 있던 거죠. 이 사건도 60% 이 상당의 금액도 그때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됐었나 보는데, 이 금액도 이 아버님이 피해자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대부업체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의 대부업체.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은, 이게 가족분들이 또 다른 대출,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바로 이제 갚아버리긴 했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이제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으니까는 저희 피해자분이랑 그 피해자 제 지인분 아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애초에 보러 간 차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 보여준 차도 아니었고 제3의 차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니 약간 깎아주는 척 하면서 그거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그래서 돈은 다 받아갔다. 근데 계약서도 없어요. 계약서 받아온 것도 없고 분명히 이거 뭔가 사기 행위가 개입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막막한 거예요.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당연히 이 어르신분이, 피해자분이 어떤 증거를 남겨놓을, 녹음이든 뭐든 남겨놓을 생각은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아마 이런 상황을 가해자도 지레짐작한 거죠. 분명히 뭐 증거도 없을 것이다. 이 연세 많으신 분이 무슨 정신이 있어가지고 증거를 남기고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해서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정리구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간단해요. 예. 결정적인 증거가 정말 운 좋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또 저희가 고소하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저기를 했어요. 예.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 특별하게 요청을 하고, 다행히도, 예, 그게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잘 수사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구제를 잘 받은 사건인데요. 결국에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는지를 오늘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중고사기 관련된 내용의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이제 시도해보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지금 야근을 마치고 이 영상을 만든 건데 좋은 밤 보내시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